여러분 지금 당장 통장에 10억이 꽂힌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대부분은 퇴사부터 생각하거나 근사한 집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말이죠. 현실은 아주 냉혹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S&P 500 지수가 연평균 10%씩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넣으면 10억을 만드는데 몇 년이나 걸릴까요? 10년 아니면 15년 틀렸습니다. 정답은 무려 23년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30살이라면 53살이 되어서야 그토록 원하던 10억을 손에 쥐게 된다는 뜻이죠.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서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계산기에 넣는 순간 여러분이 23년 뒤에 받게 될 10억의 가치는 지금의 5억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대부분의 재테크 유튜버들이 말해주지 않는 S&P 500 투자의 잔인한 진실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단순히 희망 고문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23년이라는 시간을 10년 혹은 1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치트키를 전부 공개할 거니까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더 이상 다른 투자 강의에 돈 낭비, 시간 낭비 하실 필요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10억으로 가는 첫 번째 복리 이자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왜 10억이라는 신기루에 속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신기루를 어떻게 실체로 만들 수 있는지 차근차근 파헤쳐 볼까요?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깨부숴야 할 고정관념은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 10%라는 숫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를 보고 매년 내 계좌가 10%씩 예쁘게 우상향할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절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어떤 해에는 30%가 폭등하기도 하지만 어떤 해에는 마이너스 20%가 찍히면서 여러분의 멘탈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기도 하죠.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10억을 모으기 위해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구간, 바로 0원에서 1억까지의 구간인 데드밸리입니다. 여러분 1억을 모으는 게 왜 힘든 줄 아세요? 수익률이 낮아서가 아니에요. 복리의 마법이 작동할 만큼의 시드머니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0% 수익을 내면 100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1억을 투자해서 10% 수익을 내면 1000만 원을 벌게 되죠. 똑같은 노력과 시간을 들였는데 결과값은 10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초반에는 수익률에 목숨을 걸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 몸값을 높여서 투자 원금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실수를 해요. 1000만 원밖에 없으면서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급등주를 찾아 헤매죠. 그러다 한번 물리면 그나마 있던 시드머니마저 녹아버리고 결국 10억이라는 목표는 영원히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김대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도 S&P 500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 야심차게 투자를 시작했죠. 매달 100만 원씩 넣으면서 10억 부자를 꿈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계좌를 열어보니 수익은커녕 오히려 마이너스 5%가 찍혀 있는 거예요. 김대리는 화가 났죠. 아니, 세계 최고의 기업들에 투자한다면서 왜 내 돈은 줄어드는 거야? 결국 김대리는 투자를 포기하고 그 돈으로 차를 바꿔버렸습니다. 여기서 김대리가 간과한 게 뭘까요? 바로 복리의 시간축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10억이라는 거대한 스노우볼을 굴리려면 일단 눈덩이를 단단하게 뭉치는 시간이 필요한데 김대리는 눈송이 몇 개 모으다가 날씨가 춥다고 다 던져버린 셈이죠. 여러분, 0원에서 1억까지는 여러분의 노동력이 90%이고 자본의 힘은 10%에 불과해요. 이 구간을 버티지 못하면 절대 그 다음 단계인 10억의 구간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같은 1억 구간을 가장 빠르게 통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여러분의 소비를 통제해서 저축률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해요. 단순히 안 쓰는 게 아니라 나에게 들어오는 돈의 50% 이상을 무조건 먼저 떼어내는 강제 자동이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고통은 딱 1억까지만 유효하니까요. 1억이라는 임계점을 넘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스스로 일하며 10억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억을 모은 다음에는 어떤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10억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건 하락장의 공포입니다. 그 공포를 이겨내는 법을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변동성과 멘탈의 구간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시드머니 1억을 모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부터는 자본의 힘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해요. S&P 500 지수가 10%만 올라도 내 통장에 앉은 자리에서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찍히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공포가 찾아옵니다. 바로 주식시장의 통행료라고 불리는 MDD, 즉 최대 낙폭의 순간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상승장의 장밋빛 미래만 그리면서 나는 절대 안 팔 거야 라고 다짐하지만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10년에 한 번꼴로 내 자산이 반토막 나는 대폭락장이 반드시 찾아왔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무려 50%가 빠졌고 2020년 코로나 때는 단 한 달 만에 30%가 증발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세요. 내가 10년 동안 주말도 없이 일해서 모은 5억 원이 단 3달 만에 3억이 되고 2억 5천만 원이 되는 그 장면을요. 이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고 말하지만 몸은 이미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10억에 도달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크고 잔인한 심리적 장벽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개념이 바로 변동성은 비용이다라는 철학이에요.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타고 빠르게 목적지에 가려면 통행료를 내야 하듯이 자산이 우상향하는 결과값을 얻으려면 내 멘탈이 깎여나가는 변동성이라는 비용을 시장에 지불해야만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나는 하락장에서도 우량주니까 버틸 수 있어라는 오만함이거든요. 하지만 돈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에요. 내 자산이 깎여 나갈 때 우리 뇌는 실제로 칼에 베이는 것과 똑같은 신체적 통증을 느낀다고 해요. 심리학적으로는 얻는 기쁨보다 잃는 슬픔이 2배 이상 큰 손실, 회피 편향 때문에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그 하락의 속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억을 모은 사람 중에서도 10억까지 가는 사람은 10%도 안 되는 거예요. 다들 하락장에서 무서워서 도망치거나 혹은 더 빨리 복구하려고 변동성이 심한 개별 종목이나 레버리지에 손을 대다가 결국 파산하거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박 차장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2021년 불장에서 S&P 500으로 꽤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었어요. 당시 계좌에는 3억 원 정도가 있었죠. 그런데 2022년 하락장이 오면서 지수가 20% 넘게 빠지기 시작하니까 박 차장님의 얼굴이 흑빛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술자리에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작가님,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팔고 나중에 더 떨어지면 다시 살까요? 라고요. 제가 절대 팔지 말라고 말렸지만 결국 박 차장님은 마이너스 25% 지점에서 모든 주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다시 반등할 때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했죠. 결국 그분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팔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6억이 넘었을 텐데라며 매일 밤 후회로 잠을 못 이루고 계세요. 반면 하락장에서도 살아남아 10억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않았고 대신 자신의 멘탈을 물리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 여러분이 하락장에서 멘탈이 가루가 되지 않고 10억까지 안전하게 완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째는 현금 비중의 마법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체 자산 중 10%에서 20%는 반드시 현금이나 단기 채권으로 보유하세요. 이 현금은 단순히 수익률을 깎아먹는 존재가 아니라 하락장에서 여러분의 심장을 지켜주는 방탄조끼 역할을 할 거예요. 지수가 20% 빠질 때 오히려 이 현금으로 주식을 더 쌀 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공포는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둘째는 리밸런싱의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혹은 자산 비중이 5% 이상 틀어졌을 때 정해진 날짜에 기계적으로 비중을 맞추는 거죠. 주식이 너무 올랐으면 좀 팔아서 현금을 챙기고 주식이 떨어졌으면 현금으로 주식을 더 사는 거예요. 이 단순한 규칙 하나가 여러분의 수익률을 높여주는 건 물론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극대화해줍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하락장이 올 것 같을 때 미리 다 팔고 바닥에서 다시 잡으면 더 빨리 10억을 모으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건 전형적인 마켓 타이밍의 오류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도 시장의 바닥과 꼭대기를 맞추는데 실패해요. 우리가 시장에서 빠져나와 있는 동안 시장이 급등해버리면 그 기회비용은 하락장에서 맞은 매보다 훨씬 뼈아픕니다. 결국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게 주식시장의 법칙이에요. 자, 이제 멘탈 관리법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속도의 문제를 해결해볼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에 월 100만 원씩 넣으면 23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지루한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것보다 훨씬 쉽고 강력한 방법, 바로 국가가 떼가는 세금을 내 복리 이자로 돌리는 절세의 기술인데요. 과연 세금 설계 하나로 어떻게 10억 달성 기간을 7년 이상 단축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결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10억 달성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물리적 전략과 절세 테크닉을 파헤쳐 볼게요. 여러분, 재테크를 공부하다 보면 다들 수익률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투자 초보자들에게 수익률보다 100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여러분의 입금액, 즉 저축률이에요. 제가 서두에 월 100만 원씩 투자하면 10억까지 23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커피값 아끼고 부업도 해서 월 입금액을 200만 원으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23년이 걸리던 시간이 15년으로 무려 8년이나 단축됩니다. 수익률 10%를 15%로 올리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지만 내 입금액을 2배로 늘리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월급이 적어서 더 이상 넣을 돈이 없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돈을 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머니에서 새어나가는 세금만 잘 막아도 여러분의 수익률은 비약적으로 상승하거든요. 우리가 해외 주식 계좌로 S&P 500 ETF를 직접 사면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1억을 벌면 2,200만 원을 국가에 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걸 연금저축펀드나 IRP 그리고 ISA 계좌에서 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내야 할 세금을 10년, 20년 뒤로 미뤄주는 과세, 이연 효과와 저율 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22%의 세금을 내지 않고 그 돈까지 다시 재투자해서 복리로 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20년 동안 쌓이면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수준을 넘어 억 단위의 자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은 연봉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ISA 계좌와 연금저축을 풀로 활용하셨어요. 같은 기간 동안 해외 직구로 투자했던 친구보다 세전 수익률은 비슷했지만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질적인 계좌 잔고는 2천만 원 이상 더 높았습니다. 세금으로 나갈 돈이 복리의 마법을 타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결과였죠. 여러분, 10억이라는 목표 지점까지 가는 길에 국가라는 통행료 징수원에게 돈을 덜 뺏기는 법을 알아야만 남들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장 여러분이 실행해야 할 스텝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무조건 ISA 계좌부터 만드세요. 1년에 2천만 원 한도로 5년 동안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매매 차익에 대해 엄청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둘째,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활용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세요. 1년에 최대 900만 원까지 넣으면 소득에 따라 118만 원에서 148만 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이 돈을 다시 S&P 500에 재투자하는 거예요. 셋째, 내 몸값을 높이는 자기개발을 투자의 일부로 생각하세요. 월 100만 원 넣던 사람이 연봉 협상이나 이직을 통해 월 200만 원을 넣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10억 달성 시계는 2배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예상 질문 하나 답변해 드릴게요. 지금 S&P 500이 사상 최고치인데 지금 들어가면 상투 잡는 거 아닐까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억을 목표로 15년, 20년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S&P 500은 항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우상향해 왔어요. 10년 뒤, 20년 뒤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최고가는 아주 저렴한 바닥일 확률이 99%입니다. 타이밍을 재는 것보다 무서운 건 내가 시장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은 멘탈 관리법과 시간을 단축하는 절세 전략까지 완벽하게 숙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드디어 그토록 꿈꾸던 10억을 달성한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10억만 있으면 이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한 걸까요? 10억 달성 후 여러분의 자산을 무한대로 불려줄 최종 설계도와 경제적 자유의 진짜 얼굴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드디어 여러분의 계좌에 10억이라는 숫자가 찍혔을 때 그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10억만 모으면 인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10억은 목적지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이에요. 자산을 모으는 능력과 자산을 쓰는 능력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그토록 고생하며 모은 10억이라는 거대한 엔진을 이제는 우리 삶을 지탱해줄 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 온 거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개념이 바로 인컴 포트폴리오예요. 쉽게 말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고 매달 나오는 황금알만으로 생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10억을 모으면 그냥 은행 예금에 넣어두고 이자만 받으며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예요. 지금 같은 고물가 시대에 예금 이자만으로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가치를 지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예금 이자는 제자리 걸음이라면 여러분의 10억은 시간이 갈수록 8억, 5억으로 쪼그라드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4% 룰이라는 검증된 법칙을 내 삶에 이식해야 합니다. 이건 내 전체 자산에서 매년 4%인 4천만 원만 꺼내 쓰고 나머지 9억 6천만 원은 계속해서 S&P 500 같은 우량 자산에서 굴리는 방식이에요.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연평균 10% 정도 성장해왔으니 4%를 꺼냈어도 여러분의 거위는 죽지 않고 오히려 더 뚱뚱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10억을 모으고 조기 은퇴를 선언했던 박 차장님의 사례를 아주 구체적으로 들려드릴게요. 박 차장님은 15년 동안 지독하게 아끼고 투자해서 드디어 10억을 만들었어요.
은퇴 첫날 사표를 던지면서 이제는 지긋지긋한 부장님 잔소리 안 들어도 된다며 소리를 질렀죠. 처음 6개월은 꿈만 같았어요. 평일 낮에 한적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남들 출근할 때 늦잠을 자는 삶이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딱 1년이 지난 시점에 예상치 못한 하락장이 찾아왔어요. 10억이었던 계좌가 8억으로 줄어드는 걸 보니까 박 차장님의 손이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내가 평생 쓸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줄어들면 나중에 늙어서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가 엄습했죠. 결국 박 차장님은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재취업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박 차장님이 실패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산의 크기만 키웠지 그 자산을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훈련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러분은 박 차장님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10억 달성 이후에 최종 설계도를 그려드릴게요. 첫째, 자산의 성격을 조금씩 바꾸세요. accumulation, 즉 축적의 단계에서는 S&P 500 같은 지수 성장에 집중했다면 10억 달성 이후에는 배당 성장이 가미된 종목이나 리츠 같은 인컴 자산의 비중을 20%에서 30% 정도 섞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가가 떨어져도 내 통장에 꽂히는 현금은 일정하기 때문에 하락장을 견디는 힘이 10배는 강해집니다. 둘째, 현금 흐름의 다각화예요. 10억에서 나오는 배당금 외에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 월 10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소액 근로소득을 유지하세요. 이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은퇴 후 찾아오는 공허함을 막아주고 하락장에서 내 자산을 팔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셋째,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포트폴리오를 멈추지 마세요. 10억이 20억이 되고 50억이 되는 속도는 여러분이 0원에서 1억을 모으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10억을 다 모으고 나서 한꺼번에 인출해서 쓰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서 강조한 절세 계좌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인출할 때는 연금소득세 3.3%에서 5.5%만 내면 되거든요. 일반 계좌에서 22%씩 떼가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혜택이죠. 1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다룰 때는 수익률보다 세금 설계가 여러분의 노후 퀄리티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여러분은 10억을 모으는 법부터 지키는 법, 그리고 현명하게 쓰는 법까지 부의 모든 프로세스를 관통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모든 이야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이야기가 하나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갈구하는 10억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 당장 이 길을 떠나야만 하는지 그 마지막 철학적 통찰을 결론 파트에서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왜 그토록 치열하게 10억을 모으려고 하시나요? 단순히 남들보다 비싼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인가요? 물론 그런 욕망도 투자의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겠지만 진짜 부자들이 10억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내 시간을 내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선택권을 사기 위해서예요. S&P 500 투자는 단순히 숫자를 불리는 지루한 게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 시간을 미리 선결제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누군가는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말해요. 그 돈 모아서 늙어서 쓰면 무슨 소용이냐며 지금 당장 즐기는 욜로가 정답이라고 외치기도 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의 20년 뒤와 꾸준히 투자해서 10억을 가진 사람의 20년 뒤는 단순히 통장 잔고의 차이를 넘어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몸이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출근 지하철에 몸을 실어야 하지만 다른 한 명은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지 않는 일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요.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무섭고 강력한 적은 하락장도 아니고 세금도 아니에요. 바로 지루함이라는 녀석입니다. 10년, 20년 동안 똑같은 지수를 기계적으로 사 모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따분하고 고독한 과정이거든요. 하지만 이 지루함을 견디고 끝까지 살아남는 힘은 내가 이 돈으로 어떤 가치 있는 시간을 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철학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낀 커피값 한 잔과 오늘 더 공부해서 높인 몸값은 20년 뒤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만 시간의 자유라는 선물로 되돌아올 거예요. 결국 10억을 모으는 가장 빠른 길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다니는 방황을 멈추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복리 시스템을 믿으며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긴 영상을 통해 그 지루함을 이겨내고 10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무기와 방패를 손에 넣으셨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룬 방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해드릴게요. 첫째, 시드머니 1억까지는 수익률보다 저축률에 올인해서 자본의 기초 체력을 만드세요.
둘째, 하락장의 변동성은 10억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통행료임을 인정하고 현금 비중을 통해 멘탈을 물리적으로 고정하세요. 셋째, ISA와 연금저축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해 국가에 줄 돈을 내 복리 이자로 돌려 시간을 단축하세요. 이 세 가지만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도 여러분의 10억 달성 시계는 남들보다 훨씬 앞당겨질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액션 가이드는 아주 간단해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증권 앱을 켜서 ISA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고민하지 말고 개설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은퇴 시점과 필요한 월 투자액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계산해 보는 겁니다. 처음 영상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기억하시나요? 지금 당장 통장에 10억이 꽂히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는 질문요. 이제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10억이 주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나는 오늘 어떤 소중한 시간을 보낼 것인가? 여러분의 10억은 이미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반드시 경제적 자유라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실 거라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터닝포인트가 되었다면 주변에 10억을 꿈꾸며 방황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설계도를 꼭 공유해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을 부의 지름길로 안내하는 가장 강력하고 디테일한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